챕터 2.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저 살아있었고 살아있기 위해 버텨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 자신을 나무라지 않길 바란다. 모든 걸 버리고 싶을 때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갔으니, 살아있을 용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좋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자신만의 알찬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럼에도 그 일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든, 일이 얼마나 안 풀렸든, 살아있기 위해 한 모든 노력은 애틋한 것이다. 살아있기 위해 버텨냈던 시간에 대한 대가는 행복이나 성공 같은 근사한 단어로 돌아올 테니 함께 기다리자. 우리들이 솔직해질 수 없는 이유. 사람은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어도 분명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부분은 존재한다. 이야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즉, 알고 있지만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 몰라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상담을 하며 자신이 가진 수많은 가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버리고 싶어하거나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나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 시기라고 하기에는 좀 길었으니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방황에는 항상 수많은 이유가 따르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솔직해질 수 없는 이유였다. 나는 왜 사람들에게 진짜 나를 숨길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보다는 끝까지 숨기는 게 낫겠지 등등 자신을 애타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다. 그 과정에서 떠나보낸 사람도 많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내다 보면 누군가를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깨달았다. 소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며 혼란은 배가 되었지만 점차 알 것 같았다. 사람들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방법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 후에 쓰는 가면이라는 것을 말이다. 가면이라는 게 보여줘야 할 것을 숨긴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면은 꼭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나를 감추는 가면은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누구도 잃지 않는 가면을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제대로 솔직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솔직하려는 이유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한다. 어설픈 자기 방어를 이유로 앞세우며 솔직함으로 포장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다 보면 결국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진짜 내 모습도 아닌 나를 보여주고 또 감추기 위해 새로운 가면을 만들게 된다. 자신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어떤 쪽이든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진짜 나를 보여주고 있는지 말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면서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이 끝나면 그때는 만들면 된다.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감춰진 가면을. 그렇게 누구도 잃지 않는 가면을 쓰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지키면 된다. 자존감 높이는 마음가짐. 자존감은 짧은 시간 동안에 높아지지 않고 어렵게 높아졌어도 상황에 따라 유지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일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고, 서두르지 않으며 천천히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천천히, 꾸준히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쉽게 올라가지 않는 자존감을 매일 느끼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면 더욱 좋다. 아직도 부정적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생각과 걱정이 많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면 자신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자. 자존감을 높이려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사실 행복해질 준비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찾아가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인데 눈에 띄게 변한 게 없다고 우울해할 이유도 없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일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화를 느끼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려 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를 만든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 놓아주지 못하고 있던 과거의 나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자신을 믿어주길 바란다. 타인에게 듣는 수많은 말과 위로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에게 해주는 응원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데 가장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우울을 이겨내는 법. 우울이라는 명사를 검색하면 두 가지의 뜻이 나온다. 1.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2.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 나 역시 오래 우울했던 사람으로서 가벼운 슬픔이라는 설명에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이번의 뜻을 더 좋아하게 됐다. 사전적 정의조차 가볍다고 말하는데 나는 나의 우울을 오랫동안 가벼운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우울함을 저렇게 간단히 한 줄로, 심지어 가볍다는 말도 덧붙여 정의 내려줄 수 있는 존재는 사전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의 우울을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 이상하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도, 사랑도, 친구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가끔 나를 우울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곤 했지만 진짜 그 오랜 늪에서 벗어나게 해준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아주 오랫동안 우울했던 슬픔을 이제 가끔은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반성과 공상을 많이 했는지 알고 웃고 울며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우울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자연스럽게 우울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잊고 있던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닐까? 모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되지 않았던 것을 천천히 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울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점점 자신이 아픈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을 것이다. 감정을 마주하는 아주 조금의 각도 변화로도 우울이 자신을 비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렇게 우울했지만 문득 웃었고 잠깐의 희망을 품던 자신을 떠올리자. 모르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자신을 계속해서 떠올리면 그때가 그리워질 것이다. 그런 순간들을 더 만들며 멈춰있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좀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삶이다.
아주 천천히라도 걷고 있다면 우울해서 나가는 중인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오래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이후에는 사랑하던 사람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현재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론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오직 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상처를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건 전부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아오는 상처를 피할 수도 있고 온몸으로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상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나는 그게 성숙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꽤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상처 앞에서는 무방비로 쓰러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상처는 무조건 선택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의 횟수를 늘려가는 게 결국 마음이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상처가 두려운 사람도, 받은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누구도 내게 상처를 줄 수는 없어. 나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닌, 누구도 나에게 언제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나는 피할 수도 있고 온몸으로 맞을 수도 있고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원하지 않던 상처는 기분을 망치고 마음을 허물어뜨린다. 애초부터 원하지 않던 상처였어도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처를 받자는 말이다. 누구도 처음부터 상처를 원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가장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자신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상처는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다. 쓰리고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상처를 기회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싶은 사람 또한 없겠지만, 치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상처는 먼 훗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된다. 상처받는 게 두렵고 싫은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선택하도록 하자. 그건 지나치거나 때에 맞지 않는 자기 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 또한 가끔은 나에게 상처를 남기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상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타인에게 보이는 나만 있을 뿐 진짜 나는 없다. 보이는 모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것,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눈치를 보는 것 등을 경계해야 한다. 계속 자존감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은 결국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없이 의식하고 질투하는 사이에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삶을 살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사실 질투나 부러운 마음을 가지는 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에 따라 내가 없어지거나 더 나로 살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중간만 하자라는 말이 있지만 살면서 중간이 제일 어렵다는 말로 생각이 바뀐다. 하지만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만큼은 꼭 중간으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나만이 존재해야 한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삶, 누군가를 의식해서 억지로 바꾼 삶,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것이 좋다는 환상도 나름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한때이다.
그 시기가 지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을 감추고 없애며 얼마나 나답지 않게 살았는지 알게 된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듣고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타인의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휘감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먹고 쓰고 입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소중한 자신이 꼭 직접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고민도 상담의 단골 주제였다. 특히 직장과 학교 같은 꼭 필요한 단체 생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며 그 사실 자체의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눈치는 필요하지만 늘 과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 또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불만이 생기는지 알고 그 불만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의 대처가 빠르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잘 모를 뿐더러 불만 또는 트러블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없다면 그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얼핏 문제 해결 능력의 차이인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면의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해 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고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어두면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의 생각과 대처가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않으면 언젠가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잊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을 만들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남을 위한, 남에 의한 삶이 아닌 나로 인한 삶을 살길 바란다. 실컷 울고 나면 실컷 웃을 수 있다. 매일 울기만 하는 시기에는 과연 웃는 날이 올까 싶지만 언젠가 감정을 보내주게 되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걸 인정하며 다시 원래의 일상을 되찾게 된다. 기간이 다를 뿐 어떤 일이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불행할 때 행복해지는 상상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저 이 시기가 모두 지나갈 거라는 사실 하나만을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봤으면 한다. 힘든 시기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꾸 밖으로만 돌고 당장 외로움과 고독함을 어떤 것으로라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보내는 시간과 자신이 믿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진짜 내 마음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치유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시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혼자서 풀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괜찮아질 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마음껏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울지 않고 잠에 들 수 있는 밤이 올 거라는 것을 타인에게서도 느끼고 자신에게서도 느끼길 바란다. 깊은 곳에 잠식해 있던 행복 같은 감정은 녹슬지 않고 낯설지만 벅차게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돌아온 것은 다시 꼭 안아주면 되고, 살면서 불행한 일이 불현듯 찾아오듯이 행복도 가끔은 아무 대가 없이 내 품에 들어온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외로움의 커튼을 걷어보자. 외로워야 비로소 나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외로움으로 두고 보니 모든 것을 바라볼 때의 기본값이 외로움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변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고, 그러니 당연히 영원한 것도 없다고. 무언가를 사랑하면 이미 상처난 마음에 또 상처가 나고 핥히고 뜯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녔다.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졌다. 변하지 않을 것들만 사랑하려고 하니 끝도 없이 외로웠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남은 생이 외롭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사랑해야 한다. 그건 산 사람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그 사실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해서 오래 외로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다르다. 저마다의 이유로 철저히 외로워 보고 나서야 자신이 가진 외로움의 기본값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모를 때는 막막하고 너무도 어둡지만 알고 나면 그 어두움조차 적응이 된다. 불이 처음 꺼졌을 때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게 다른 것처럼 말이다. 모든 건 인정해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음 장에는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르니 그게 두려워 같은 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 외로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고 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은 공평하다. 혼자 있는 기분은 누구나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 철저히 고립된 외로움인 것 같아도,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실은 얇은 커튼 하나가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살면서 무언가에 대해 깨닫는 일은 그 얇은 커튼 하나를 걷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많이 외로워 본 사람에게는 더 따뜻한 정이 있다. 외로움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타인의 외로움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다.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사람은 이타적이다. 그래서 진하게 외로워 본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알아보고 오래 외로웠던 마음을 보듬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서로에게는 보인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외로움에 시시때때로 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덜 억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변하는 것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세상의 대부분은 모두 변한다. 변하기 전에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도 변하고 난 다음에 장점을 찾고 적응하는 것도 모두 우리 각자의 몫이다. 덜 외롭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정을 모으는 일과 같다. 따뜻함을 부어줄 사람을 찾게 되면 그때 그렇게 모인 온정을 베풀면 된다. 외로움의 기본값을 어떻게 두고 살고 싶은가? 보관된 외로움 앞에 있는 커튼을 걷어보자. 단지 사무치게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보자. 이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며 자신을 가꿔나갈 테니까.
꽃밭도 되어보고 향기로운 정원도 되어볼 테니까. 이제 그런 풍경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도 넓은 정원이 있고 잘 가꾸면 꽃이 필 수 있다. 마음을 시들게 만드는 당신이 나의 원동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힘이고 구원이다.